이순자 할머니. 매일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 밥을 짓고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시며 간병인 없이도 꼿꼿하게 걸으십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없으시고 기억력은 여전히 총명하며 피부는 혈색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60세가 넘었을 때 병약하여 병원을 끊임없이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할머니가 매일 아침 생강을 먹는 습관을 시작한 후 40년 이상 꾸준히 이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믿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저는 부엌의 비법보다는 처방전에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와 그 놀라운 실제 결과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장에 널려있고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값싼 뿌리가 한 사람을 한 세기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 왜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 생강을 가난한 자의 인삼이라고 여겼을까? 저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서를 읽었습니다. 생강 덕분에 장수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현대과학 연구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여러분께 그 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황홍이에 접어들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드는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병 없이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해줄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작은 것부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피로감, 손발 냉증, 복부, 팽만함, 불면, 혈압 변동, 혈당 기복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몸은 이순자 할머니가 40년 넘게 해오신 것처럼 내부로부터의 부드러운 활력소를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물질은 우리가 부엌 한 구석에 늘 잊고 지내는 생강 한 톨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진짜 약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잘라서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끓여서 마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생강을 조리하는 방식, 즉 시간 온도, 그리고 적합한 묵은 생강을 고르는 방법이야말로 할머니의 몸이 생강이 주는 정수를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열쇠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연적이며 경제적이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개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생강 고르는 법부터 올바르게 찌는 법, 제대로 보관하는 법, 그리고 한국 노년층의 체질에 맞게 사용하는 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사용해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순자 할머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작은 생강 한 톨에서 시작하여 병 없이 평안한 노년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이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생강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생강이든 다 좋을까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나 채굴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건강의 보고를 품고 있는 이 뿌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전통 한식 상차림에 언제나 생강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양념장의 작은 조각부터 뜨끈한 김치찜의 진한 향기까지 생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강을 올바른 방식으로, 특히 노년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 약재로서의 역할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익숙하지만 낯선 약재라고 말했을까요? 우선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줄기, 우리는 흔히 뿌리라고 부릅니다입니다.
재배 방식, 수확 시기, 사용 목적에 따라 생강은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껍질이 얇고 맛이 부드러워 먹기 쉬운 햇생강, 섬유질이 많고 매운맛이 강하며 향이 진한 묵은 생강, 수분과 정유를 그대로 간직한 생생강, 말리거나 건조한 건생강, 그리고 특히 덜 흔하지만 영양 성분 함량이 더 높은 흑생강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생강이라 불리는 토종 품종이 있는데 보통 향이 부드럽고 매운맛이 약하며 정유 함량이 높아 약용으로 장기 복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공장식으로 재배되어 향이 덜하고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화학 물질 잔류가 있을 수 있는 많은 수입 생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찌거나 약으로 사용할 생강을 고를 때 저는 항상 토종 묵은 생강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더 높고 몸을 덮이는 능력이 더 강하며 쪘을 때 맛이 부드러워져 먹기 편하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인들은 옛날보다 생강을 덜 먹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생강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겼는데 말입니다. 어릴 적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생강 몇 조각을 잘라 불에 구워서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몇 번만 해도 기침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온 가족이 생강차를 마시고 생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약도 광고도 없었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강을 너무나 많은 약 포장식품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보충제들로 대체해버렸습니다. 2022년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바로 이 연령층이 손발 냉증, 소화불량, 반복되는 감기, 관절통,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매일 약간의 찐 생각만으로도 완화되거나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생강은 비록 익숙하지만 안타깝게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특히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생강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맵고 먹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해져서 매일의 건강관리 루틴에서 작지만 꾸준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제가 다음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강,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쪘을 때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50세 이상인 누군가가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 냉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가장 뚜렷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잠잘 때 발이 시리거나 겨울에 외출할 때 손이 차갑게 떨리는 분들은 모두 그 불편한 느낌을 아실 겁니다. 생강은 자연적인 온성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여러 겹의 옷을 입지 않아도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거나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 자주 있는 분들에게 찐 생강은 가장 안전한 천연 난로입니다. 둘째, 찐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가벼운 뼈와 관절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무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침대에서 나오기 싫게 만들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약 2달간 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후 저는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뻣뻣한 느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강 속 화합물, 특히 쇼가올과 진저롤이 자연적인 항염 작용을 하여 가볍게 자극받은 관절 부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찐 생강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감기, 기침, 천식을 예방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대신 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약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강은 바로 이를 위한 최고의 성분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은 백혈구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이 여전히 잠재하는 상황에서 찐 생강은 믿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넷째, 찐 생강은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며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돋웁니다. 노년층은 종종 소화 불량 더부룩함 또는 식욕 부진을 겪습니다. 식사 전 찐 생강 한 조각은 위를 깨우고 침샘과 위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음식이 더 빨리 소화되고 식욕이 돌아옵니다. 저는 올해 73세이신 장모님께 아침 식사 전 찐 생강 3조각을 드시게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모님은 이렇게 밥이 맛있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찐 생강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고지혈증 개선을 돕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매우 관심을 가질 정보입니다. 한국영양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2개 찐 생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 당화 혈색소 수치가 0.5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강이 약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매우 효과적인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찐 생강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병을 날려버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것은 마치 조용한 동반자처럼 몸을 건강하게 정신을 상쾌하게 그리고 노년이 흔히 가져오는 문제들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은 듣기에는 좋은데 그렇게 제대로 된 찐 생강을 어떻게 직접 준비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영양을 온전히 보존하는 표준 찐 생강을 만들기 위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계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찐 생강을 만드는 것이 마치 경험 많은 노인들만 아는 민간요법처럼 아주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신 106세 할아버지께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후에야 건강에 좋은 찐 생강 한 병을 만드는데 요리사일 필요도 어떤 경험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각 단계를 정확하게 따르고 깨끗하고 표준에 맞게 영양소를 충분히 보존하기만 하면 그 효과는 매일매일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배운 그대로 그리고 제가 매주 집에서 하는 그대로 여러분께 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세요. 껍질이 거칠고 옅은 갈색이며 향이 진하고 마을수록 좋은 묵은 생강 약 500기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화학약품을 뿌리지 않은 국내산 생강을 재래시장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마트에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햇생강은 부드럽지만 영양소는 묵은 생강만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값싼 수입 생강은 종종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으니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굵은 천일염, 약간 식용 베이킹소다 오염물질을 중화시키는데 사용 뚜껑이 잘 닫히는 찜기 소쿠리 하나, 작은 칼 하나, 채소 세척용 솔 통풍 구멍이 있는 건조용 채반, 그리고 마지막에 담을 깨끗한 유리병 몇 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빙설탕과 식초가 필요한데 이것들의 사용법은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강 세척입니다. 이 단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틈새 깊숙이 박힌 많은 세균과 흙먼지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강 세척의 3단계 비법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깨끗한 물 한 대야에 천일염 2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풀고 모든 생강을 넣어 약 10분간 담가둡니다. 이때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고 흙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소금은 살균을 돕고 베이킹소다는 깊숙이 박힌 먼지를 불려줍니다. 2단계 채소 솔로 생강 하나하나를 특히 깊은 틈이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껍질을 깎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는 간에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돕는 귀한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속에 있는 맵고 뜨거운 성질과 균형을 이룹니다. 동양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껍질째 쓰면 서늘하고 껍질을 벗기면 뜨거워진다. 우리에게는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3단계 모든 생강을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구고 첨부가 20분 정도 자연 건조시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없고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이제 찜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생강이 최고의 활성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생생강은 매우 매워서 많은 노인들이 먹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찌게 되면 증기와 안정적인 온도의 작용으로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일부 쇼가울로 전환되어 매운맛은 덜해지고 몸에 흡수되기는 더 쉬워집니다. 제대로 하려면 찐발이 있는 냄비에 물을 끓여야 합니다. 물이 세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물기를 뺀 생강을 찐발 위에 올립니다. 뚜껑을 꼭 닫고 생강의 두께에 따라 12분에서 15분간 찝니다. 찌는 동안 코를 찌르지 않는 부드럽고 맵지 않은 생강 향을 맡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정유 성분이 활성화되어 주방 가득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찜이 끝나면 증기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생강을 꺼냅니다. 이때 생강 껍질은 약간 윤기가 나고 만졌을 때 부드럽지만 무르지는 않습니다. 식힌 후 23mm 3mm 두께의 얇은 조각으로 썹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마르기 어렵고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지기 쉽고 향이 날아갑니다. 생강을 찐 후 많은 사람들은 식히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사용할 것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생강의 온전한 풍미, 쫀득함 귀한 정유의 양, 그리고 약효를 오랫동안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고 1년 내내 보관하고 싶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찐 생강을 보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와 많은 환자들이 비가 오고 습하거나 덥고 건조한 날씨에도 상할 걱정 없이 매일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비결입니다. 찐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생강을 말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햇볕이 약하며 공기가 맑다면 자연 건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스테인리스 망사 트레이, 대나무 소쿠리 또는 깨끗한 건조대와 같이 통풍이 잘 되는 채반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찐 생강 조각들을 표면에 펼쳐 놓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습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먼지와 벌레를 피하기 위해 채반을 지면에서 최소 50cm 이상 높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반을 약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되 한낮에 강한 햇볕은 생강의 귀한 정유를 날려버릴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오거나 습하다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55도에서 60도 사이이며 약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합니다. 생강 조각이 약간 휘어지고 만졌을 때 건조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쫀득함이 느껴질 때가 바로 기준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생강이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너무 말리면 먹기 힘들고 본래의 약성을 잃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적절한 건조도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인 생강 절이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와의 결합을 통해 생강의 효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로 쌀식초와 포도식초 두 가지 흔한 식초를 사용합니다. 전통 쌀식초는 향이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가깝습니다. 발효 포도식초, 보통 발사믹 식초라고 함는 풍미가 진하고 뒷맛이 약간 달콤하여 깊은 향과 풍부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식초는 보통 더 비싸므로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일 때 사용하는 설탕은 빙설탕이나 야자 설탕이 좋습니다. 이 두 종류는 단맛이 깔끔하고 목에 부담이 적으며 특히 정제 백설탕에 비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빙설탕은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 먹기 쉽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배합 비율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쉬운 공식을 추천합니다. 생강 1, 설탕 1, 식초 2. 예를 들어 생강 100을 사용한다면 설탕 100과 식초 200ml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병에 담기 전에 유리병을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소독한 후 완전히 말려 나중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바닥에 설탕 한 겹을 깔고 그 위에 생강 조각들을 층층이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생강이 잠길 때까지 붓고 뚜껑을 꼭 닫습니다. 병을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둡니다. 약 7일에서 10일 후면 생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새콤달콤하고 향이 부드러우며 조각은 살짝 아삭하면서도 쫀득하고 먹기 아주 편한 생강 절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생강절임 2조각만 먹으면 직접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좋으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저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소화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좋습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런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주도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부터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것들로부터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첫 생강절임병을 만들어 본다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는 항상 곁에서 함께할 건강 친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이 건강한 삶의 비법과 영감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생강 한 병이지만 평안하고 자립적이며 가벼운 노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찐 생강이 정말 좋긴 한데 나도 먹어도 될까 혹은 얼마나 먹어야 충분하고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걸까 하고 망설이고 계실 것을 압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은 어떤 방법이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그 이점은 줄어들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찐 생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누가 사용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에 대해 명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용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자 저의 권장사항은 매일 아침 식후 1120분 후에 찐 생강 23조각을 드시는 것입니다. 직접 드시거나 꿀에 약간 재워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모두 좋습니다. 각 생강 조각은 두께가 약 2-3mm로 향이 부드럽고 그다지 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몸속부터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위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정신을 매우 맑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처럼 50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천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찐 생강은 마치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손발 냉증 증상을 줄여주는 천연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의학적 치료를 받고 계실 것이고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을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과 혈중 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효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식단에 생강을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찐 생강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주의하거나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찐 생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 또한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한 윗궤양이 있거나 자주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분들도 비록 쪘다고 하더라도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맵고 뜨거운 성질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화기가 아직 약하고 맵고 뜨거운 맛에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히 피하거나 어른의 감독하에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는 평소에 생강차를 마시는데 그것도 좋지 않나? 혹은 나는 생강을 꿀에 졸여서 먹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쪄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장기적이고 안전하며 높은 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왜 찐 생강이 최적의 조리법인지 명확히 보실 수 있도록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생생강은 날것으로 먹을 때 모든 활성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맛이 매우 맵고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몸에 열이 나거나 위장의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생강차는 마시기 편하고 만들기 쉽지만 높은 온도와 긴 조리 시간으로 인해 귀한 정유 성분 대부분이 증발하여 주된 효능을 잃게 됩니다.
꿀생강 조림은 맛이 좋고 보관이 용이하지만 당 함량이 상당히 높아 당뇨병 환자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찐생강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유해 드린 것처럼 매운맛은 줄이면서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처음에 준비하는데 약간의 수고가 들더라도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 또는 한 달 내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분은 제게서 꽤 많은 이론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경험이 동반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찐 생강을 사용하고 삶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낀 바로 그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올해 65세의 김 선생님은 예전에는 1년 내내 속이 차가웠고 만성 대장염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수년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선생님은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단 2조각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밥맛도 좋고 밤에는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요. 혹은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으로 조기 퇴직한 47세 박 선생님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손발이 차고 머리가 은근히 아프곤 했습니다. 4주간 꾸준히 찐 생강을 섭취한 후 그녀는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몸에 난방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아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정신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비록 찐 생강이 자연적이고 만들기 쉬우며 노년층의 몸에 적합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용자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주 만에 뚜렷한 효과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사용해도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원인은 생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실수들이 보통 매우 사소하고 저지르기 쉽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조차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압니다. 직접 겪어본 후에야 절실히 깨닫고 여러분이 저처럼 건강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서야 교훈을 얻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빈속에 생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이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계를 깨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특유의 맵고 뜨거운 성질을 가진 생생강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속쓰림, 더부룩함, 불편함, 심지어 메스꺼움이나 가벼운 복통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먼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 즉 아침 식사 후 약 1920분 후에 찐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이 부작용 없이 더 잘 흡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바로 젖은 상태로 생강을 절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생강을 찐 후 약간 식혔다가 바로 식초와 설탕을 더하여 넣은 병에 담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아직 축축하거나 표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면 며칠만 지나도 생강이 물러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흰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생강병이 이제는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억하세요. 찐 후에는 생강을 완전히 말려야 하며 약한 햇볕이나 선풍기 바람에 몇 시간 더 말릴 수 있습니다. 유리병도 끓는 물로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관 시 밀봉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수는 생강을 너무 믿고 과다 복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강이 소화와 심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복용량을 한 번에 56조각으로 늘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십니다. 그 결과는 몸에 열이 나고 입안이 헐며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하며 심지어 묽은 변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생강은 비록 순한 약초이지만 그렇다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층은 몸의 흡수가 더 느리고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약 3조각을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기에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효과가 많이 사용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생강이 가져다주는 큰 가치를 잃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 작은 생강 한 톨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평안한 삶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는 것부터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표준에 맞게 조리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각 단계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왜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뿌린 생강이 특히 중년 및 노년기에 건강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찐 생강은 즉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끈기 있고 인내심 강한 친구처럼 매일 조용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함유된 활성 성분들,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찐 후에는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및 체내의 자연적인 염증 감소를 돕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항력과 신진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것입니다. 찐 생강은 만들기 매우 쉽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번거로운 보관도 필요 없으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15분에서 20분 후에 단 2조각의 생강만으로 여러분은 작지만 건강에 매우 의미 있는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줬거나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왜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적용해온 전통적이고 자연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돌아가 보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꾸준히 이 습관을 매일 규칙적으로 유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점차 변화하여 더 건강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잔병 치레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여러분이 작은 생강 한 톨로 이 여정을 시작한다면 저는 이것이 단지 건강을 위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가볍고 주도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노년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게 느껴지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집안의 연장자 혹은 매일 아침 만나는 친한 이웃이 조용히 손발 냉증, 소화 불량, 혈압 변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내일부터 이순자 할머니의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친근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맑고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더 많은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약 걱정 없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유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의학적 지시를 받으신 경우 생활 습관이나 일일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